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고르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괜찮은 주제 같죠? 시작할게요. 자, 국내에는 지금 200개가 넘는 제약회사들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지금도 다니다 보면은 이런 회사가 있었어 싶은 제약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약회사가 정말 많다는 거 알아주시고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3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제약사 1위부터 20위까지를 써둔 내용이에요. 먼저 1위, 2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국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노려볼 수 있는 제약회사는 유한양행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고려하셔서 회사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실 수 있다면 메이저 제약사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메이저 제약사가 무엇이냐? 아까 보여드린 그 순위표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제약회사들을 메이저 제약사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이나 포트폴리오,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업적인 관점에서 메이저 제약사가 왜 좋냐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는요,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의 인식이 좋습니다. 거래처 신규를 하더라도 중소 제약사보다는 메이저 제약사가 처음 보는 원장님께도 접근하기가 아무래도 좋고 1%라도 높은 확률로 신규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은 메이저 제약사만 면담을 하시고 중소 제약사나 못 들어본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면담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메이저 제약사라는 얘기가 뭔가요? 시장에서 메이저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성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배울 수 있고요. 큰 회사, 돈이 많은 회사일수록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도 굉장히 많고 지원도 좀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배워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연봉이 높아요. 돈을 많이 줍니다. 제약회사, 이 제약업계가 다른 업계보다 조금 초봉이 높은 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이저 제약사들은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줍니다. 제약영업 같은 경우에는 초봉을 높게 받아놓으면 나중에 이직할 때도 그 연봉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연봉 협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봉을 높여서 받아놓으면 여러분한테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메이저 제약사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는요, 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이 많고 또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관련된 업무량이 따라서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량도 많을 것이고요. 진행한 일들에 대해서 팔로우업 하는 업무량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품목이 많고 무기가 많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드에서 메이저 제약사 담당자들을 좀 만나보면 항상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바쁘고 뭘 해야 되고 원장님들한테도 맨날 뭘 받아와야 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중소제약사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실적 압박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실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실제로 관리자들의 업무도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푸시해주는 역할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 경험상 이 메이저 제약사 담당자들을 보면 조금 더 실적 압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제품군도 많고 그 제품 N수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품목별로 매년 판매 목표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 게 많다는 얘기는 목표도 정달아서 높아진다는 얘기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자들이 잔소리를 한두 마디 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수치적으로 봐도 실제로 메이저 제약사들이 연간 증액을 해야 되는 목표 금액 자체도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 메이저 제약사 경영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렇게 제품 라인이 잘 갖춰져 있고 팔 게 많은데 이 정도는 팔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신입으로 이제 제약영업으로 일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가능하다면 메이저 제약사에서 일을 시작하길 권해드립니다. 엄청 빡세고 힘들겠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신입 때 빡세게 배워놓고 그거 가지고 사실 남은 회사 생활 다 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갈수록 사실 공부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메이저 제약사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메이저 제약사를 권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진료과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제약사들 중에서 특정 진료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산부인과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갖추고 있다거나 안과약품, 이 점안제나 주력하는 품목들을 집중해서 갖고 있는 태준제약이나 삼천당제약, 그리고 정신과 약물을 집중해서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환인제약이나 명인제약이 그런 회사들인데, 보통 이런 회사들은 오랜 시간 특정 진료과의 강점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도 그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진료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쟁에서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노려보시면 괜찮고요. 세 번째로는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을 통해서 최초로 개발하고 만들어낸 약물을 오리지널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한 제약사에 한해서 특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다른 제약사에서 제네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영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 품목은 우리 회사밖에 없으니까 어떤 병원에 가도 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특허가 풀린다고 해도 우리 고객들 중에서는 항상 오리지널 약물을 선호하는 매니아층이 항상 이 정도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처 확보를 할 때 오프닝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시작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마진이 좋은 품목들을 붙여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한 회사도 여러분들께서 노려보면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약 영업으로 회사를 고를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봤어요.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제약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다 있으시겠지만 현직에서 활동하는 담당자의 눈으로는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괜찮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제약회사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